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김태준입니다. 5월 10일 토요일날 이 조간으로 나온 뉴스입니다. 가련동 12-248번지 일대를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련 2구역입니다. 바로 아래쪽에 가련 1구역이라고 있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한 4,100세대가 형성되는 가련 1구역 바로 위쪽인 가련 2구역 지역인데요. 2010년도에 지정이 됐다가 2017년도에 해제됐던 지역입니다. 사업이 이제 지지부진했던 지역이죠. 2024년도 지금 5월 달에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900세대 정도 내외되는 아파트 단지로 이루게 될 것이고요. 이 지역이 단차가 높은 고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흔히들 알고 있는 앵봉산이라는 산이 있고 뒤에 공원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원 보행로 통로 조성 및 개방형 주민 공동시설 배치로 열린 단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뒤쪽 라인과 연계해서 스카이라인을 또 만들겠다. 그러니까 층수를 좀 더 완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뒤쪽 라인은 최고는 18층이지만 뒤쪽 라인은 좀 저층으로 만들어서 산을 보고 있는 부분들을 좀 고도 부분을 맞춰서 개발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구릉지 경사를 이용한 지형 순응형 단지 배치로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동계획, 동별로 다양하게 우리가 흔히들 18층이라고 하면 전체 단지가 뭐 18층 동이 5동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것보다는 다양한 주동, 그러니까 저층과 고층을 병행해서 앵봉산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품으면서 숲세권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가련 2구역 같은 경우는 연신내역과 거리는 조금 있습니다. 한 1.2km, 2, 3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도보로 한 20분 정도 거리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연내 우리가 개통 예정인 GTX A 노선 같은 경우 그리고 서울역까지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심권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강남과 수서, 동탄까지 A 노선이 전체가 완공된다라고 하면 강남까지 접근성이 어제 좋아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연신내 지하철역 주변 지역은 아마 앞으로 주거단지로서 또 인기도가 높아질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제가 연신내 지역을 설명드릴 때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6호선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6호선 지역은 또 상암동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암동 업무지구와 또 3호선의 도심권 업무지구 그리고 GTX A 노선이 완성된다라고 하면 강남권 그리고 용산권의 업무지구까지 갈 수 있는 업무지구의 여러 가지 업무지구를 다 병행해서 갈 수 있는 입지의 주거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에서도 가격적으로는 전체 평균 가액보다는 조금 낮은 지역이 아마 은평구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런 호재들 때문에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 있지만 그래도 서울 평균보다는 조금 떨어진 지역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입지적으로 교통을 이용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은평구 연신내역 지하철역 주변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주변 지역은 또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있습니다. 뭐 3080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기본 역세권 개발, 모아타운, 신속통합 또 그리고 일반 재개발 지역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층 노후 단지들만 밀집된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는 구릉지를 활용한 아파트 단지로 많이들 변모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조망권을 흐트리지 않고 이렇게 스카이라인을 구성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 동네에 보이는 모습들은 아마 전체적으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숲세권을 갖춘 주거단지로 형성될 지역이 은평구 지역, 특히 연신내 지역 주변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 가련동, 가련 2구역이라고 표현했던 12-248번지 일대가 이제 신속통합으로 확정되면서 이 지역을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거주 의무가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거주 의무를 갖추실 분들은 아마 이 지역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다세대주택, 우리가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가 한 3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 가격대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한 1억 5천 정도 보유하신 분들은 한 2억 정도 대출 받으신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 한 4%대 이자를 계산하면 한 이자가 한 7, 8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 1억 5천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실거주 요건 아마 2, 3억대 전세로 거주하신 분들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또 기회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평구 내에서 예를 들어서 2억 5천의 전세를 거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한 3억 5천에 매수하면 1억 정도 대출을 활용해서 그 지역을 좀 매수해서 거주한다라고 하면 차후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장이 열리지 않을까. 그러면 가련 1구역 같은 경우가 34평 조합원 분양가가 한 6억대 정도 됩니다. 근데 주변에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같은 경우가 지금 30평대 기준으로 한 11억 정도, 최고가는 한 11억 7천만 원, 11억 8천만 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10억, 12억, 13억대 정도를 이룬다
나온다라고 보면 한 2배 정도의 차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올해가 조합원 분양가 6억대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가련 1구역을 비교해보고 가련 2구역을 계산해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수익도 생길 수 있고 입지가 좋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내 집 마련도 가능하다. 하지만 좀 더 구룡지에 있고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한 1.23km 정도 되면서 한 20분 정도 거리가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좀 매수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 또 넘어가면 은평뉴타운을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은평뉴타운 지역에 또 생활 편의성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거 환경으로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빌라를 임대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들을 좀 유심히 보셔서 내 집 마련 기회장을 잡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들을 조금씩 보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2.4%에 달합니다. 그리고 가파른 지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경사도가 되게 높습니다. 9.64도 정도 됩니다. 경사도가. 이것보다 평균 정도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높은 경사도도 있겠죠. 그런 지역이고 이 구릉지 위치에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개발의 필요성들이 좀 높은 지역. 그래서 예전 2010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2017년도에 해제되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시급했던 지역입니다. 그 이후에 7년 만에 신속 통합으로 이제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대대적인 도로를 지나고 있어 대대 도시 변화를 앞두고 있는 지역이고 또 그리고 광역 교통망으로 인해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노후주택 정비 및 구릉지 지역의 특징 등을 감안해서 용도 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종 일반 주거 지역이지만 2종으로 변경하면서 18층 내외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한 900세대 정도의 주택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번 계획안에서는 구릉 지역들을 활용하는 주변 지역과 연계되는 건축 배치를 계획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주변 지역과 경계를 허물어서 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련 1구역이라든지 또 그리고 뒤쪽 지역의 숲세권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앵봉산 능선 이하의 높이 관리로 주변 경관 특성의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창출 등으로 이 세 가지 원칙을 담아서 아마 이번 계획안이 나왔다. 그리고 이 지역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주거단지로 실현하겠다. 그래서 가련 1구역에서 물풀의 공원 방향으로 가면 가련 2구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과 연계해서 기존 보행 동선을 고려해서 공공보행 통로를 계획하겠다. 그래서 개방형 주민 공동시설까지도 배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련 1구역과 2구역을 합산해서 전체적으로 물풀의 공원을 이용하면서 숲세권을 잘 갖춘 단지로 이루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련 1구역 같은 경우가 4,100세대 정도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900세대 정도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가련 1구역과 2구역을 합하면 한 5,000세대 정도의 아파트 군락지를 이루게 됩니다. 그 5,000세대의 주민들이 들어오게 되면 늘어나는 수에 비해서 주변 환경도 분명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런 숲세권까지 갖추다 보면 지역적으로도 가격대가 높아지는 아파트 단지를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련동 12-248번지 일대는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그래서 연내에 정비계획 결정까지 완료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속통합 절차 간소화에 이 지역이 적용받는다. 그래서 빠르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래서 빠른 재개발이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개발을 아까 앞선에 말씀드렸다시피 실거주 하시는 분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빌라를 매수하더라도 매수하고 재개발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그 주거에서 계속 오랫동안 거주해야 되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절차 간소화해서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은 사업 속도도 되게 빨라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가련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주가 완료되었습니다. 99%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1구역과 연계한다라고 하면 이 지역도 빠르게 재개발이 추진되어서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빠른 시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주변 지역에서 임대를 거주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들어가셔서 거주하시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장이 아마 가련 2구역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세가 한 3억 초반에서 3억 중반대 정도 빌라 가격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보다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지금이라도 움직이시는 분들은 3억 초반에서 3억 중반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내가 임대를 거주하신 분들이 좀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 좀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 충분히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들어가시는 방향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련 2구역에 대한 신속통합 확정 지역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련 2구역 같은 경우 입지적으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주변 환경 지역들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그리고 가련 1구역에 4,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가련 2구역의 아파트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들어가는 가격대, 빌라의 가격대가 좀 낮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임대보다는 이런 지역을 좀 접근하시면 좀 어떤가 하는 의중에서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보통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내가 거주를 하면서 버틸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100% 재개발이 확정돼서 진행되는 것도 아닐 텐데 중간에 무산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빌라 매수를 좀 더 꺼리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말 그대로 신속하게 통합해서 절차를 간소화시키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속통합 간소화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적으로는 신속통합이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라진다는 부분과 이런 인센티브 부분들도 분명히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사업성에 영향을 받아서라도 조합 자체에서는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신속통합이든 모아타운이든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줄 때 기준점은 속도가 빨라지는 지역, 그러니까 주민 마찰이 적은 지역, 그래서 주민 갈등이 적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빨라지는 지역 위주로 선정되고 있는 게 최근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민 갈등도 적은 지역이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정된 지역에 대한 공략법이라든지 선정된 지역의 입지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추가로 서울시에서 선정되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 지역에 대한 설명과 이 지역에 대한 투자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